혹시 이외에도 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예. 대표님들께 법무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법무사들이 예전에는 업무를 물어보고 이러면 부동산 등기가 아니고 이러면 귀찮고 그 속된 말로 저희 법무사들한테 이익이 덜 되니까 네. 불편해하고 잘 모른다고 끊어버리고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변화가 돼서 네. 그는 계약서나 저희가 제일 기업에서 중요한 거는 네.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관리하고 판매 대금에 대한 회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물건만 많이 판다고 네. 그냥 많이 팔면 되지 뭐. 네. 근데 나중에 가면 그 미수금이 계속 쌓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연간 수익이 2억 원이 안 넘는 것 같은데 미수금 5억 넘게 쌓여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나 미수금이나 채권 회수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네. 예,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무사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거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이 보는 거랑 법무사가 보는 거랑은 확실히 다 법률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수금 부분에서도 거래가 계속되고 거래 관계에 있으면 쉽게 물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저처럼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거나 이거는 바로 받아야 된다. 네. 상황이 어떻는지 여쭤보고 그 회사가 네. 아무래도 채권에 관련돼서 법무사를 통하는 게 빠르고 혼자 계속 막 독촉 전화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미 네.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업체에서 예. 한 번, 두 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데 세 번, 네 번 달라고 했더라도 일단 자기들 필요한 거 쓰고 남는 게 있으면 줄게 이런 식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또 법률적인 처리가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이 다르거든요. 혹시나 통장이 잠길까 하는 우려나 그리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산시설이나 이런 게 혹시 처분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미수금을 달라고 했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방 인식도 다르고 이거 당장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아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네. 때는 되게 그게 낯설고 마치 하면 안 되는 걸 했다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법원이라는 존재가 공공기관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기관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을 어긴다면 또 제재를 받을까 하는 우려가 또 있고 그래서 거기 채권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사를 통하면 가장 빠르게 법원을 통해서 네. 채권을 해소할 수 있다. 채권 추심 업체와 예. 법무사의 또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채권 추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을 대리해서 직접 채무자를 상대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받으러 가야 되거나 그리고 또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대리를 해주세요. 채권 네. 추심 업체에서는. 근데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는데 채무자 재산 조회나 채무자의 자산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재산 조회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앞전에 그 계좌 이체를 하거나 금융결을 통해서 그 나온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도 추심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채권 추심 업체처럼 채무자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그런 업무까지는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게 가장 큰 거고 그리고 저희가 뭐 재산 조회를 하거나 뭐 그렇게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회사라 하더라도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게 다만 거기서 뭐 전화를 계속 하거나 집을 계속 찾아가서 못 살게 굴거나 그렇게 해서 네. 받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닌 다음에야 뭐 저희 법무사를 네. 이용하더라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뭐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법무사님께 미수금 관련해서 업무를 맡기게 된다면 그 네. 진행 과정과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미수금 관련해서는 채권 추심 회사에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거래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채무자가 지금 자력이 되나? 지금 업을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채권을 추심하는 데 있어서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그 채무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 물건을 납품하고 지급받을 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것만 확인되면 채권 회수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원래 통상적으로 그게 채권 추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얼마나 지급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네.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고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인 기간. 평균적인 기간 같은 경우에는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판결 절차하고 지급명령 절차가 있는데 네.
지급 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은 있지만 네.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지급 명령 신청서를 상대방이 받아보고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돼서 판결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채권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권 가압류를 먼저 지급받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처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채권을 홀딩 시켜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압류를 하고 지급 명령 받는데 45일에서 길게는 한 60일 정도 송달 과정에서 좀 송달이 안 되거나 보냈는데 사람이 없거나 네.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시 송달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도 있어서 짧게는 한 45일 정도에서 길게는 한 60일 정도의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미수금에 대해서 네. 받는 기간이 몇 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안 네. 주니까 네. 안 주니까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데만 확실히 명확하게 알고 있고 네. 채무자가 계속 거기서 업을 하고 있고 업장에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갖춰져 있으면 네. 받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 아. 예. 우리가 미수금을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빨리 법무사님께 넘기는 게 낫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빨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네. 요즘에는 채권 교육이나 이런 게 법무사 협회에서도 활발하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업체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하는 업체가 있는지 네. 그리고 생산시설이 있고 생산시설이 있어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지 네. 그 두 가지만 되면 채권 회수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그러면 혹시 예.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더 이상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는 그건 누가 가더라도 속된 말로 그 진짜 강도들이 가더라도 가져올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도둑놈들이 가더라도 그건 누가 가도 똑같습니다. 예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돈을 훔치러 갔는데 돈이 없는데 그러면 훔칠 것 없는데 받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죠. 누구나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진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예. 진짜 채권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렇죠. 네. 미수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좋은 팁을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 자체가 그 명의자이기 때문에 네. 개인한테 청구가 가능해요. 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네. 또 주주랑 회사랑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회사만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회사가 안 좋은데도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골프 다 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왜 회사가 있는데 나한테 왜 그래라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가끔씩 직접 만나 면전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가서 그래 좋다 A 회사에 받을 돈이 1억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래 1억 당장 달라고는 안 할게. 근데 분할해서 2년이든 2년 3년이든 3년 분할해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대신 나도 담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네가 계속 운영을 할 거면 내한테 확신을 보여달라. 거기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해달라. 그러면 더 갚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확실한 효과가 되지요. 골프 한번 칠 것도 덜 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은 그걸 잘 모르세요. 계속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곤란해요. 그럼 안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충분히 기다려준다고도 얘기를 했고 양해를 해준다고 했고 형편이 힘드니까 그때 대표자 개인 연대 보증을 거기 미수금 내역서에 같이 사인을 좀 해달라. 미수금 내역서에 자필로 꼭 예. 기재를 하시라고. 그거는 자기 자필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필적 감정이 들어가면 어차피 감정을 할 거니까 네. 거짓말을 못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 자필로 쓰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 예. 혹시 마지막으로 네. 중소기업 대표님들,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하고 싶은 코로나가 끝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 회사 운영에 있어서 힘들다고 저희 법무사 업계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사들도 적극적으로 그 채권 회수나 그렇게 법률 상담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대표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